한 아이디로 계속 가면은 스트레스 덜 받고 하겠지만 아이디가 2개 있는 거에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이 종족도 해볼 수 있고 저 종족도 해볼 수 있고 한국의 생존 경쟁 자체가 치열하고 값은 천정부지고 제 입장에서는 육아를 하면서 직업 생활도 유지해 나가고 이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힘들고 바쁘겠지만 병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유학이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왜 유학을 후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다른 영상에서는 유학을 와서 후회되는 점이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딱히 큰 관심 없으시겠지만 후회하지 않거든요. 유학도 뭐 미국으로 이제 유학 온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와가지고 유학 생활했을 때 이제 핵심이 되는 박사 생활 자체는 좋은 추억으로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힘든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과정 자체가 자존감 떨어뜨리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게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주제만으로 영상을 더 만들려고는 하는데, 근데 미국 유학을 와서 박사 생활을 보내면서 적응을 하고 뭐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초이스도 생각을 해보고 제 삶이 바뀐 것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유학을 와서 결혼을 한 것도 큰 영향이 있는데요. 산호세라고 이제 약간 소위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제 커리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적으로는 좀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직업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커리어를 도전해보고 싶은 관점에서는 잘 된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옵션이 늘어난다는 게 제 마음을 뭔가 실제로 가지진 않았지만 많이 가진 것 같은 한국 내에서의 진로랑 미국 내에서의 진로라는 두 가지 옵션이 생겼다는 게 힘이 돼요, 저한테는.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적응한 만큼 미국에서 남았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더 준비된 상태가 되겠죠, 학위를 하면서요. 한국 내에서의 진로도 남아있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풍토가.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뭐 이런 시간 낭비를 하고 왔어? 까지 여겨질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와서 3년 정도 지나면 게임 아이디가 새 생성되는 것처럼 자아 정체성 같은 게 좀 생겨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한 아이디로 계속 가면은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편하죠. 스트레스 덜 받고 하겠지만 다른 아이디를 새로 키우고 하면은 처음에는 레벨업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기는 받잖아요. 자원도 적고 하니까 레벨이 낮으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렇지만 아이디가 2개 있는 거에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이 게임도 즐겨볼 수 있고 저 맵도 즐겨볼 수 있고 이 종족도 해볼 수 있고 저 종족도 해볼 수 있고 처음에 오리지널 아이디가 안 들거나 다른 아이디로 또 가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고 든든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삶을 생각했을 때 이런 옵션도 있고 저런 옵션도 있으니까 더 내가 행복한 걸로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해외에 정착하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지역 중 한 곳인 것 같아요. 외국 중엔 가장 좋은 데 같다. 저는 뭐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온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뭐 미국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동경도 없었고 그냥 돈 때문에 유학을 오고 싶은데 생활비를 벌면서 유학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뭐 심리학도 잘 돼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로 왔기 때문에 막상 와서 있어 보니까 일단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을 위한 리소스나 네트워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몇십만 명 규모로 한인 교민 사회가 있다 보니까 뭐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한인 마트, H마트 얼만큼 잘 돼 있냐를 생각하면 하나로 마트 정도까지는 레벨은 되는 수준으로 돼 있어요. 게다가 음식, 전형적인 대학 타운에서 살았을 때도 한인 음식점은 있어 꽤 괜찮은 퀄리티로 몇 개가 있었고요. 여기 산호세는 뭐 숯불 갈비 해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디저트 가게, 설빙 따라 설빈이라는 데도 있고 명랑핫도그도 있거든요. 네트워크도 진짜 잘 돼 있는 게
저는 요즘 코딩 공부를 시작해서 한인 여성을 돕는 단체에서 스터디 그룹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강연 형식으로 와가지고 질문 답변 같은 거를 받기도 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롤모델이나 선례가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험난한 과정이겠어요. 이미 와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의 예를 실제로 많이 보게 되니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이고 미래 안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미국이 깡패 국가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물론 미국 자체도 갈등 요소가 많은 나라지만 미래의 사회가 점점 정체될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첨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AI 기술이라던가 애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다 미국에 있고, 그런 거 생각해도 사실 미국에서 이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진로를 바꿔가지고 가면 한국에 가는 걸 생각했을 때도 좋은 미래 기술 같은 거를 학습해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도 미국에 남아있는 게 좋은 게 많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잖아요. 또 인구 구성 비율로 보면 이민자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평균 연령이 젊었잖아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역동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이 매력적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지만, 당면 문제가 고령화랑 저출산 문제잖아요. 젊은 세대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사회가 늙어갈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많은 수의 이민자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나이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런 관념 같은 게 훨씬 적은 사회잖아요, 미국이. 나이가 들어도 커리어 전환 같은 거를 쉽게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 그룹에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그분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정말 될 것 같으니까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연구 쪽으로 계속 커리어를 갈 것인가 아니면 약간 이제 IT 쪽으로 전환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적어도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낙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있겠지만 근데 나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측면은 영어가 있는데요. 제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긴 했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막힘은 없을 거라는 자신은 지금은 있거든요. 직업 활동을 하는 것까지 가정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또 유럽권, 네덜란드 이런 데도 충분히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미국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압박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미국 사람들은 성격이 쿨하고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미국이 이민자 국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족이 각자 다른 문화권으로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국민의 집단 동질성 자체가 되게 낮은 데가 어떤 게 대세고 아메리칸의 스탠다드 라이프고 이런 게 없어요. 찾으려면 있긴 있겠지. 유럽계 이민자의 문화에서 출발한 어떤 주류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에 들어가지고 비교를 하고 싶다면은 할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제 자신의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너무 한 집단이 딱 하나가 있고 그 집단에 맞추라고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다양하니까. 비교도 덜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오는 불안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쿨한 자유로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고 요즘에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의 삶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그러려고 시도를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집단이라는 건 어느 사회에 가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방인이어서 차별받고 내가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할 순간이나 에피소드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이방인임을 느낄 일이 없진 않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백인들이 주로 사는 마을에 갔는데 카페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냅킨이 없어서 제가 제 냅킨이란 말을 한 4번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 카페 전체 분위기 완전 싸해지고 막 옆 직원이 막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막 냅킨 주는데 막 저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음이 이렇게 이상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럴 일이 1년에 5번 정도로 있는데 그래도 외국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취직을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차별해서 사람 뽑지 말아라 이런 게 되게 상식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여자여서라던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라던가 내가 뭐 인종이 아시안이어서 차별받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영어만 잘 하면은 문제없이 잘 직업 가지면서 제 직업은 또 직업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시안이고 커뮤니티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 지역 주변으로 살고 있으면은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속하기 어려운 문화권에 아무 곳에나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드는 면이 있긴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취직을 하면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또 있고요. 뭐 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이 나는 당연히 9 to 6로 일할 거야. 주 5일 당연히 일하고 더 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사회적 인식이 다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한국은 사람을 갈아 넣고 강요를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은 네 알아서 해. 그렇지만 네가 잘하면은 돈은 더 많이 주지.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본주의가 팽배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 비해서 여유들이 더 있죠. 개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기 개발에 그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요. 직종을 바꾸거나 이직을 좀 더 연봉을 높게 하고 싶을 때 제가 그 남는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쓸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 그룹에도 이미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육아휴직도 할 수 있고 육아 수당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는 게 좋죠. 한국의 생존 경쟁 자체가 치열하고 살기가 팍팍하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회사 열심히 다닌다 해도 수도권에 집 하나 사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한국에 있을 때는 비혼주의 마인드가 저는 강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육아를 하면서 직업 생활도 잘 유지해 나가고 이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힘들고 바쁘겠지만 육아 활동이랑 취직이랑 병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결혼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었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이야기 같아요.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정리하면 관성적으로 삶을 살거나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돼. 제한이 많았던 삶에서 좀 더 도전을 하고 내 삶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미국 유학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